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4억. 서울에 있는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최근에 나온 대출 규제로 인해 최대 6억을 대출받더라도 현금 8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때문에 대출 6억을 받기 위한 연봉도 1억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서울에 갓 취직을 했거나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에게는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잣돈 1억으로는 서울에서 다들 선호할 만한 아파트를 구매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잣돈 1억으로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집값의 최대 70%인 2억 3천만 원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합해도 3억 3천만 원대가 최대입니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서울의 내 집 마련, 특히 아파트는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선호할 만한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서울에 있는 직장에 출퇴근할 수 있는 정도로 역에 가깝고 훗날 팔고 나올 때 좀 더 수월하게 매도할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이면서 1억을 모은 직장인이라도 충분히 거주할 만한 아파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내 돈 1억과 대출을 받아 매수할 수 있는 서울의 역세권, 마지막 남은 대단지 아파트 7곳을 서치했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이 아파트들이 앞으로 오르는 가격보다 차라리 내가 전월세를 살며 돈을 모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분도 분명 계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곳들을 알고 선택하지 않는 것과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건 이후 내 집 마련을 하실 때에도 확신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7군데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종잣돈 1억으로 어디가 최선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7위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주공 4단지입니다. 1991년식 1710세대 대단지, 15평 내부는 방 2개,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창동은 아시다시피 GTX C노선이 예정돼 있죠. 창동은 GTX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동부권 경제 거점으로 추진 중인 핵심 사업지입니다. 창동역 민자역사 개발, 아레나스퀘어와 시드큐브 창동,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그리고 앞으로 창동 차량기지 이전과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 같은 다수 개발 계획이 밀집한 곳입니다. 서울 동부권역에서는 교통뿐 아니라 생활 인프라가 가장 크게 개선될 곳이 바로 창동입니다. 창동역 주변에는 주공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데, 4단지의 경우 창동역에서 다소 거리가 있지만 1호선 녹천역 역세권이면서 단지 앞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모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주공 아파트들이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재건축 바람이 불 때마다 시세가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역시 과거 재건축 기대를 안고 15평이 5억 9천만 원에 실거래될 정도로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최근에는 건축비 인상과 건설 경기 악화가 맞물리면서 재건축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게 됐고 3억 초반 실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가장 싼 매물은 3억 2천만 원부터 전세는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1억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서울 역세권 대단지 7위 아파트는 창동주공 4단지였습니다. 다음 6위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은빛 2단지입니다. 1998년식 1313세대 대단지, 16평 내부는 방 2개,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은빛 2단지는 7호선 수락산역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수락산역에서 강남구청까지 37분이면 이동하기 때문에 강남 출퇴근도 가능한 단지입니다. 은빛 1, 2단지를 합해 총 2600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이면서 초중고와 중랑천이 가까이 있어 생활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16평은 과거 5억 500만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3억 3,500만원에 실거래됐습니다. 나와 있는 가장 싼 매물은 3억 3천만원부터, 전세는 1억 8천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1억으로 살만한 서울 역세권 대단지 6위 아파트 노원 은빛 2단지였습니다. 올해 혹시 이사 계획 있거나 휴대폰 바꿀 때 되신 분들 잠시 주목해주세요. 이거 모르면 매년 100만원 넘게 놓친다던데요. 신청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한 푼도 못 받고 손해지만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128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을 설치 당일 입금, 약정 끝나는 3년마다 갈아타야 꼬박꼬박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니 안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신용카드 할 때도 혜택 놓치면 안 되죠.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인기 카드 혜택을 한눈에 비교, 신청 가능해서 편리하고 현금 캐시백도 최대 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정당은 전국 가입자 수 1위로 가입 수당이 제일 많아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 보상해주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돼요. 이사 청소도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이죠. 본사에서 100% 보장하는 본사 책임제는 물론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저도 올해 이사하면서 아정당 이사를 이용했거든요. 기사님들도 친절하시고 정리까지 너무 깔끔해서 가족들이 더 만족하더라고요.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혜택 챙기세요. 아정당. 이어서 5위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벽산 아파트입니다. 1989년식 1590세대 대단지, 17평 내부는 방 2개,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4호선 상계역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상계역부터 용산까지는 환승 없이 40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정거장이면 노원역에서 7호선 환승이 가능해서 강남 접근성도 나쁘지 않은데 앞에서 본 창동역에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2027년 11월 개통 예정인 동북선이 공사 중이어서 한정거장 차이인 중계동 학원가와 멀게는 왕십리까지 교통이 크게 좋아지는 곳입니다. 상계벽산 17평은 과거 5억 4천만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3억 3,500만원에 실거래됐습니다. 나와 있는 가장 싼 매물은 3억 3천만원부터, 전세는 1억 4천에서 1억 7천 정도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4호선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인 상계벽산이 이번 주제 5위였습니다. 계속해서 4위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신내 9단지 진흥아파트입니다. 1996년식 1650세대 대단지 14평 내부는 방 2개,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신내 9단지 진흥아파트는 6호선 봉화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가까이 서울의료원과 홈플러스, 봉화산 근린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봉화초가 가깝습니다. 봉화산역은 7호선이 지나가는 태릉 입구에 가까워서 한 번 환승으로 강남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중랑에서 유일한 노후계획 도시로 지정된 신내지구여서 향후 용적률 혜택을 얻으면 재건축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과거 4억 6천만 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3억 전후의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나와 있는 가장 싼 매물은 2억 9,500만 원부터, 전세는 1억 8천부터 나와 있습니다. 6호선 역세권 신내 9단지 진흥아파트가 오늘 4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3위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원아파트입니다. 1996년식 2450세대 대단지 16평 내부는 방 2개,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도봉 서원아파트는 1호선 방학역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중랑천 천변에 위치해 있어서 산책하기 좋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4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여기 가까운 점 덕분에 주변에 부족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순위에 들었습니다. 서원아파트 16평은 과거 4억 3천만 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2억 8,800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나와 있는 가장 싼 매물은 2억 9천만 원부터, 전세는 1억 7,500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도봉 서원아파트가 3억이 안 되는 가격으로 이번 주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벌써 2위입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월계주공 2단지입니다. 1992년식 2002세대 대단지 15평 내부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 월계동은 노원구이긴 하지만 성북구 생활권에 더 가까이 위치한 곳입니다. GTX-C가 들어오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한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장인뉴타운이 가까울 뿐 아니라 단지 가까이 동북선 우이천역이 들어오면 역세권 아파트가 되는 호재를 가졌습니다. 월계주공 2단지 15평은 과거 4억 9,400만 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3억 1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나와 있는 가장 싼 매물은 3억부터, 전세는 1억 후반에 거래되는 중입니다. 동북선 역세권이 될 월계주공 2단지가 마지막 남은 서울 역세권 대단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보신 단지들은 아파트서처 AI에서 자본금의 1억을 입력하고 다음 관심 지역에서 서울시 전체를 입력한 결과입니다. 대출 금액은 LTV 70% 최대인 2억 3,333만 원을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내 상황에 맞는 단지를 추천해주는 덕분에 여러분의 손품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 아파트서처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오늘 1위는 바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공릉 3단지 라이프가 차지했습니다. 1994년식 840세대 13평 내부는 방 2개, 화장실 1개. 공릉도 마찬가지로 노원이지만 오늘 순위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가장 강남 접근성이 좋습니다. 공릉역에서 강남구청까지는 3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천변에 있는 아파트라 쾌적성을 갖추고 있고 중랑천 맞은편은 강북권 재건축 최대어라고 불리는 미미삼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공릉 3단지 라이프 13평은 과거 4억 5천만 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3억 500만 원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나와 있는 가장 싼 매물은 3억 2천만 원부터, 전세는 2억 1천만 원부터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1위를 차지한 이유는 강남권에 가장 가까운 입지도 한몫했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전세가입니다. 전세 가격은 입지가 좋을수록, 아파트 연식이 최신일수록, 역에 가깝고 교통이 좋을수록, 학원을 보내기 좋을수록 비싸지는데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고층일수록, 향과 구조가 좋아질수록 더 높은 값이 매겨집니다. 미래 가치가 반영되는 매매가와 달리 현재 실거주 가치, 있는 그대로가 반영된 것이 전세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동네에 3억짜리 전세와 2억짜리 전세는 당연히 3억짜리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격에도 거래가 될 정도로 수요가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격만 보면 다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한두 푼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집을 사는 데 있어 이 가격이 주는 정보도 매우 중요하고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웹서비스를 개발할 때도 이런 부분을 비교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단순히 매매 금액이 맞는 곳을 소팅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지들을 비교해서 전세 가격이 더 높은 곳, 과거의 전고점이 더 높았던 곳, 주변 시세가 더 비싼 곳 등등 각종 가격이 주는 의미를 해석해서 모든 단지를 점수화했습니다. 따라서 종합점수가 높을수록 상위에 추천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종잣돈과 대출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검색해보시면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지금 어디인지, 급지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만 눈으로 보셔도 내 예산에 맞는 가격대 아파트의 시장 흐름을 몸소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흐름이 서로 다른 복잡 다변한 시장이라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억으로 갈 수 있는 서울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들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10평대라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만약 같은 돈으로 서울에서 더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대단지가 아니거나 역세권이 아니거나 결정적으로 서울이 아니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1억이라는 돈을 모아도 서울에서는 더 이상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갈 곳을 알고 선택하지 않는 것과 아예 모르고 지나치는 건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는 계속해서 기회를 만나고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 잡을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잘 저장해 두셨다가 내 종잣돈으로 어디가 최선인지 모니터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서치였습니다.